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로주택하고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에 분양 미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토지 수용이나 매도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돼요.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이나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아무 때나 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그냥 바로 토지 수용이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며칠 내에 이거 해라, 며칠 내에 이거 해라 했는데 이거를 지연한 경우에 지연이자가 물도록 돼 있어요. 이자가 지금 이율로 따지면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설명란을 클릭하시면 많은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 데를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36조,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29조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구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분양 신청을 언제 합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분양 신청은 건축 심의가 통보된 날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분양 신청 기간이 일단 주어지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을 짜는데 사업 시행 계획과 분양 신청 끝난 시점까지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 계획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일단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 고시가 되면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너 분양 신청 안 했으니까 당신 소유권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 집, 토지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우리 이거 매매 계약 그냥 체결하자. 라는 게 협의예요. 이때 협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는 보통 감정평가한 금액을 일단 제시를 하죠.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준을 감정평가했던 그 금액대로 보통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신청 기간 끝나고 이걸 기초로 사업 시행 계획을 짜기 때문에 이 사이가 비어요. 근데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종료일로부터 협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하려고 그러면 분양 신청 끝나자마자 자, 감정평가해 보니까 얼마더라? 줄게. 팔아라. 안 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빨리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고 조합 입장에서는 이 돈 주는 것도 이 사업비로 이자를 내야 되는 은행으로부터 빌려와야 될 돈인데 좀 천천히 주자.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사람. 두 번째,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 기간 처리한 자. 똑같습니다. 분양 신청했다가 기간이 종료 전에 나 도로 취소한다. 처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9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에다가 분양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경우는 전부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경우만 보통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가지고 분양 대상에서 제외해요. 그래서 분양 신청하는 사람도 현금 청산자가 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도 현금 청산자가 다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 할 수 있느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 다음에 일찍할 때는 분양 신청 기간 끝난 다음부터 90일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은 아까 앞에 말씀 90일이겠죠.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수용 재개를 할 수 있는 데는 수용 재개를 하고 매도 청구할 때는 매도 청구하는 사업별로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렸어.
놓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놓쳤어. 그러면 절차가 지연됐다는 것을 해가지고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이 법률이고 오른쪽이 시행령입니다. 왼쪽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 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령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시행령인데 여기 보면 지연 일수에 따라 이유를 달리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연 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는 100분의 5, 지연 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는 100분의 10, 지연 일수가 12개월 초과인 경우 100분의 15 이렇게 해놨는데 이 해석이 좀 까리해요. 까리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연 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 지연 일수가 6개월까지는 100분의 5, 6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100분의 10, 12개월부터 100분의 15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12개월을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1일부터 12개월 초과한 모든 날짜를 다 100분의 15로 곱하느냐. 제 말뜻 이해갑니까? 단계별로 이유를 다르게 적용하느냐 아니면 12개월을 하루라도 초과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5를 다 하느냐. 이게 좀 애매해져. 좀 한두 자만 더 써놓으면 확실한데.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마 단계별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나중에 판결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조하시고 R119co.kr에 들어가면 제7강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하시면 동영상 강의 수료증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마지막 강좌예요. 많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